결혼을 앞두고 매일 밤 같은 여자가 내 꿈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웨딩드레스를 붙잡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첫 꿈을 잊을 수 없다.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공간, 그 안에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분명 울고 있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무심코 다가갔지만 여자는 곧 내 팔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손끝이 내 피부에 스며드는 순간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 가지 말아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몸을 빼려고 했지만 여자는 더 세게 붙잡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장면이 바뀌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내 발목을 감쌌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 속에서 나는 깨어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7분. 그날 이후로 그 꿈은 매일 밤 나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예식장 계약, 드레스 투어, 신혼집 가전 리스트 게다가 회사 일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숨가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늘어났다. 꿈속 여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얼굴의 윤곽도 조금씩 뚜렷해졌다. 무엇보다 그녀는 매번 내 드레스를 붙잡고 있었다. 몸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결혼식 한 달 전 체중이 4kg 빠졌다. 별다른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식욕이 사라지고 밤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약혼자 강민은 다이어트 잘 됐다며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지쳐갔기 때문이다. 그날 어머니와 저녁을 먹다 문득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나 요즘 매일 이상한 꿈을 꿔. 같은 꿈이야. 어떤 여자가 울면서 날 붙잡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표정이 굳은 채로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여자가 혹시 하얀 옷 입었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 디테일을 어머니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와 똑같이 결혼을 앞두던 시절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꿈에 나왔다는 것. 그때는 단순한 불안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하게 됐다. 이유는 지금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설마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꿈은 점점 더 길어지고 그 여자의 목소리는 더 절박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꿈에서 깨어난 날은 약혼자와 사소한 다툼이 생겼다. 결혼식까지 이제 딱 3주 남았다.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이거 그냥 웃어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지인이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무속인이래.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평생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 입에서 무속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목소리 속에 진지함과 불안이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꿨다. 이번에는 여자가 내 드레스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돌아가,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가. 그리고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놀랍게도 어딘가 낯이 익었다. 어머니와 함께 무속인의 집을 찾아간 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비라도 쏟아질 것처럼 눅눅한 바람이 불었고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평생점이나 굿 같은 건 믿지 않던 내가 이렇게 낯선 문 앞에 서 있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다.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림과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작은 불빛들이 깜빡였다. 무속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미소도 없이 손짓했다. 앉아요. 말은 나중에 하고 먼저 얼굴 좀 보자. 나는 어색하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무속인의 시선이 내 눈을 깊게 파고들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무 말 없이 몇 초가 흘렀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속인이 입을 열었다. 시집을 잘못 가면 너는 1년도 못 버틴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내 시댁 쪽으로 오래된 빚이 들어와 있어. 돈의 빚이 아니라 원한의 빚. 그리고 그 빚은 여자한테서 시작돼서 여자한테 끝나. 나는 속으로 비웃으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숨을 멎게 만들었다. 결혼하려는 그 집안, 전에 약혼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사라졌지. 그리고 아직 못 돌아왔어. 몸이 굳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강민이 이전 연애에 대해 말한 건 오래전 헤어졌다는 짧은 언급뿐이었다. 나는 무속인의 말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오싹함이 번졌다. 그 여자가 내 꿈속에 온 거야. 드레스를 잡아당기는 건 내 자리를 뺏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집안 지금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 남편 될 사람 아니 그 사람도 전부 알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이미 끌려 들어갔어. 나는 불편한 기분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무속인은 대답 대신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바닥이 피부를 스쳤다. 결혼 날짜를 미뤄. 최소 3개월. 아니면 포기해.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실적인 문제, 주변 시선, 그리고 강민의 반응까지.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무속인의 마지막 말은 잊을 수 없었다. 네가 결혼을 강행하면 그 집안 빚이 전부 너한테로 온다. 그때는 아무도 못 막아. 무속인 집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아, 혹시 강민 씨 집안에서 전에 약혼했던 여자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도.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무속인의 말과 꿈속 여자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꿨다. 이번에는 여자가 울지 않았다. 대신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진실을 봐. 그리고 돌아서. 무속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전에 약혼했던 여자 사라졌다. 그 집안이 숨기고 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강민과 그의 가족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작은 행동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 주 주말 강민과 함께 결혼 청첩장을 돌리러 다녔다.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그의 고향 친구라는 사람이 우연히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던 그 친구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아, 이번이 2번째 약혼이지? 이번엔 꼭 잘 돼야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강민은 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다. 2번째 약혼?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잊히지 않았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다. 강민의 이름, 고향, 약혼이라는 단어를 붙여 넣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 앞둔 신부, 돌연 실종 약혼자 가족 수사 협조 거부. 기사 속 남자의 이름은 강민이었다. 날짜는 4년 전. 사진 속 강민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됐지만 분명 그였다. 그리고 실종된 신부의 이름, 나에겐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꿈속에서 봤던 여자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스크롤을 내리니 당시 경찰이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강민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를 거부했고
이후 이 사건은 세간에서 잊혀졌다. 나는 이 사실을 강민에게 물었다. 이 기사, 이게 뭐야? 그는 잠시 얼어붙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거 그냥 오해야. 예전에 약혼했던 건 맞는데 그 여자랑은 서로 맞지 않아서 결혼을 안 했을 뿐이야. 실종? 그건 경찰이 괜히 부풀린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보여준 다정함, 배려,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가면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강민의 집안 행사에 초대됐다. 형식상 인사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불편했다. 그의 부모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다. 특히 강민의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우리 민이가 이번엔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일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지난번 일이 뭔지 묻고 싶었지만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그동안 무속인의 경고와 기사의 내용, 그리고 꿈속 여자의 절박한 표정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밤 또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여자가 드레스를 붙잡은 채 나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 길로 가면 나처럼 돼. 나는 숨이 막혀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제 확실했다. 무속인이 말한 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강민과 그 집안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불길함은 무시하면 안 된다. 무속인의 경고, 친구의 말실수, 기사 속 사라진 약혼녀, 그리고 꿈속의 그 여자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결정을 내린 날 나는 강민을 불렀다. 평소와 다르게 카페가 아닌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지만 내 표정이 심상치 않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결혼 취소하자. 순간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난해? 장난 아니야. 강민 씨, 나 다 알아. 예전에 약혼했던 여자 그 사람 얘기. 그리고 왜 사라졌는지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건 다 오해야. 괜히 사람 헷갈리게 하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오해가 아니야. 기사도 봤고 그 여자 사진도 봤어. 그리고 나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꿈에서도 그 여자를 봤어.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더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꿈? 네가 지금 미신 같은 걸로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야? 망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집안이야. 나는 내 인생을 지키는 거고. 그 순간 강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결혼 취소? 그럼 위약금은 누가 낼 건데? 네가 다 물어낼 수 있어? 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변호사랑 이미 상담했어. 당신이 과거 약혼녀 실종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추진한 건 기만 행위야. 계약 무효 사유고 위약금은 전액 당신 부담이야.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변호사? 너 미쳤어? 아니, 난 제정신이야. 미친 건 진실을 숨기고 나를 속인 당신이지. 그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씩씩대며 자리를 떠났고 나는 벤치에 혼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이 결혼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며칠 후 강민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높였다. 지연 씨, 우리 민이 이렇게 망신 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위약금이 얼만데 그걸 다 우리 보고 내라고 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법대로 하죠. 숨기신 사실이 있으니 제 쪽에서 전부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흘렀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오갔고 강민 측은 처음엔 결사적으로 버텼지만 내 손에 있는 기사, 당시의 수사 기록, 그리고 강민이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대화 녹음이 결정타였다. 결국 합의가 이뤄졌다. 위약금 전액 강민 부담, 결혼식 관련 모든 계약 취소. 마지막으로 강민을 만난 건 합의서에 서명하던 날이었다. 그는 예전의 온화한 얼굴 대신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난 이기려고 한 게 아니야. 나를 지킨 거지.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완전히 갈라섰다.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웠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나타났다. 이번엔 울지도 드레스를 붙잡지도 않았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걸.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고 나서 며칠 동안 내 일상은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전화도, 메시지도, 눈치를 주는 시댁 식구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몇 달이 무색할 만큼 하루하루가 고요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샵의 결혼 취소를 알리는 것이었다. 보증금과 계약금은 위약금 조항에 따라 전액 강민 측에서 부담한다는 서류가 이미 전달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서명을 확인하고 취소 완료라는 도장을 받기만 하면 됐다. 매니저들의 표정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놀라움이 묻어났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단골 국밥집에 갔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몰려왔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홀로 싸워야 했던 고독이 한꺼번에 풀린 듯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했다, 지연아. 잘 버텼어.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여전히 꿈속에 그 여자가 떠올랐다. 결혼을 취소한 뒤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꿈속에서 멀리서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마치 이제 됐다고 안심하는 듯한, 동시에 이제 내 길을 가라고 응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결혼식 준비로 쓰려던 예산 중 일부를 그대로 여행 경비로 바꿨다. 비행기 표를 결제하고 호텔을 예약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다. 잘한 선택이었어. 출국 당일 공항 대합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활주로 위로 떠오르는 비행기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다. 이곳에서 저 너머로 날아가면 지난 몇 달간 나를 괴롭혔던 그림자는 더 이상 날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창문 밖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왔다. 눈을 가리려다 문득 창밖 구름 사이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듯한 착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소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고마워요. 덕분에 나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앞으로의 내 삶에서 가장 값진 결정일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집을 구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생각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숨지 않고 오롯이 내 빛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마지막 밤 여행지 호텔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진짜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에 끌려가고 있나요?
아무리 사랑이라도 그 안에서 나를 잃게 된다면 그건 지켜야 할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인생에도 사이다 같은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